오늘 오전입니다. 최상목 오전까지는 최상목 부총리였어요.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뭔가 좀 얘기를 하죠. 호소하는 듯한 얘기였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이 최상목 권한대행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졸업했고요.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그리고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등등등, 그리고 대통령실 근무, 그리고 기재부 제1차관, 그러면서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거시경제를 주로 담당했던 관료 출신인 겁니다. 이런 인물인데 일단 요 얘기 좀 해보죠. 요거 최경철 위원.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직무대행이자 그리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에요. 원래는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줄여서 경제부총리라고 하거든요. 경제를 전담하는 수장이었어요. 관료 중에 수장. 근데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굉장히 역부족이 아니냐. 경제만 전담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다가 총리 직무대행까지 하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지금요. 그게 오늘 외환시장도 그렇고 뭐 주식시장도 고스란히 반영됐지 않습니까? 뭐 깜짝 놀랐죠. 시장에서는. 예. 이 권한대행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그 다른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헌정사상 처음인데 이런 탄핵 오늘 뭐 매일경제 일면에 탄핵민국이라고 써놨던데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극도의 무질서를 조장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민주공화국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수권 정당을 노리는 정당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미국이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탄핵된 사례는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러한 무질서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탄핵을 난사하고 그리고 공직자들을 뭐 탄핵시키는 것을 뭐 아주 뭐 오징어 게임에서 뭐 드라마에 나오듯이 뭐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구 하고 있습니다. 29건의 탄핵안 보고해서 12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첫 번째 가결시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기각됐고 뭐 여러 검사들 다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탄핵하니까 온갖 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나라가 정말 절단나기 전까지 가는 것인데 민주당이 이런 나라를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선 후보 내세운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지율이 공공행진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질서한 나라를 만드니까 이분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는 뭐 굉장히 정통 경제관료고 기재부에서도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만 금융 쪽을 그렇습니다. 많이 했어요. 전직 기재부 장관 했던 추경호 그 부총리처럼 금융 쪽에 많이 아는데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지금 시장은 우리의 리더십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저렇게 흔드니까 이거 리더십이 서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저렇게 출렁거리고 주가가 저렇게 출렁거리는데 민주당이 이성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기름값이 자꾸 오릅니다. 이렇게 1,400원, 1,500원 가면. 그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자꾸 내리면 국민들 주머니가 얇아지죠.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탄핵 난사는. 그리고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 민주당이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주영 부원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원래 이제 경제부총리 그리고 기재부 장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경제 하나만 감당하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됐으니 외교 국방까지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 아니냐? 1인 3역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아무리 못해도 윤석열만큼 못하겠습니까? 아. 지금 이 혼란의 원인은 윤석열 탓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냐? 이 혼란을 제거하는 방법은 윤석열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빨리 끝나고 예. 차기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 혼란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최 의원 이야기에 대해 이 이야기는 반발해야 되겠는데 예. 미국에는 탄핵된 대통령이 없는데 우리는 왜 이제 탄핵된 대통령이 많으냐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더라고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탄핵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대부분 이제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 내내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3,500까지 갔던 게 윤석열 정부 내내 2,500, 600, 700에서 횡보를 했거든요. 윤석열 자체가 경제위기의 주범입니다. 저는 윤석열이 완벽하게 제거된다면은 예. 글로벌 경제 시장이 한국을 보는 눈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적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관련돼서 그 부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당장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일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이미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죠. 일단 이 이른바 쌍특검법 공포 여부를 판단해야 돼. 지금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때 이걸 요구했었잖아요. 빨리 공포하라. 이 부분 또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내란 상설특검법 후보 추천 의뢰 여부도 또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가장 큰 이유가 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권 이것도 판단해야죠. 그리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 임명권도 있네요. 이게 좀 줄줄이 쌓여 있어요.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최경실 의원. 최상목 권한대행 과연 그중에 특히 헌법재판관 3명 임명권 행사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가 한 것처럼 더욱더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를 하겠죠. 아. 왜냐하면 일이 많으니까요. 다른 거 할 일이 많은데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국회가 안 하고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반도체법 국회 안 하죠. 그리고 전력망법 안 하죠. 국회는요 미래를 보는 곳입니다. 사법부는 과거를 보는 곳이지만 예. 우리 국회는 미래를 보지 않아요. 과거만 봐요. 매일 특검, 뭐 쌍특검, 뭐 과거만 자꾸 보면서 과거사만 캐고 있어요. 우리 국회가.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관료이기 때문에 경제에 관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꾸 과거만 보는 법안 갖고 오고 그리고 뭐 하라고 그러면 과거 보지 않을 겁니다. 미래로 갑시다. 그럼 미래법, 반도체법이고 이런 거를 심의해서 빨리 통과해 주세요. 그런 것을 하지. 국회가 맨날 하는 그 과거 논쟁 거기에 얽매여서 최상목 부총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최상목 부총리는 해외에서 오래 또 근무했기 때문에 박근혜 예. 정부 때 잘 나가다가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해외에도 오래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각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하는 행태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가 미래를 보는 행태를 하면은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과거를 보는 행태 저렇게 매일 뭐 특검 저런 얘기만 한다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주희 뭐냐?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안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는 바로 겁니까? 탄핵입니다. 거기도 바로 탄핵 쏟습니까? 무조건 탄핵입니다. 무조건 탄핵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근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의 불법 개헌과 내란입니다. 예. 자, 반대쪽에서 불법 개헌과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빨리 돌아와서 대통령을 복귀해야죠.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복귀해야죠. 그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에 6명입니다. 9명이 정당성이 높습니까? 6명이 정당성이 높습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순응을 하려면 정당성이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헌법재판관 9명을 채우는 것이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절차입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행도 탄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거죠? 뭐 민주당의 입장을 제가 정확하게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저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뭐 단순히 그냥 뭐 추가적인 탄핵 소추가 아니라 무슨 내각 총사퇴 수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안 한다. 그럼 계속 줄 탄핵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했던 국무위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또 예. 그 자리를 가장 일찍 박차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가 만약에 헌정 질서를 저는 그럴 리 없고 내란 공범이 되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된다면 저는 이제 뭐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주장했던 예. 내각 총사퇴 수준의 이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 명씩 줄 탄핵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아니라 동시 탄핵, 국무위원 동시 탄핵 이 얘기를 꺼낸 건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국무위원 여러 명 함께 탄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1순위가 한덕수 총리였는데 지금 권한대행에서 이제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2위가 최상목 부총리인데 이제 권한대행이 됐어요. 그럼 그 뒤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4위는 유상인 과기부 장관, 5위가 조태열 장관, 6위가 김용호 장관 이렇게 순서가 돼요. 순위가. 근데요, 장관이 기자. 예를 들어서 한 5, 6명이 동시에 다 탄핵이 돼버려요. 그 국무회의가 마비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최상목 그 이제 권한대행이죠. 다음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주호 교육부총리에서 줄줄이 가서 마지막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까지 만약에 갔을 때, 그때까지 갔을 때 탄핵이 됐을 때 국무회의를 위한 이 심의 최소 의결 정족수인 이 국무위원 11명을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무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새 법안 등 이 국무회의 의결 사항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나라 밖에서 볼 때도 이 한국의 정치 불안정성에 대한 이 불확실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두 분께 최영철 의원하고 이 박준영 부위원장께 그러면은 국무회의가 만약에 이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가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법이 넘어오고 뭐 임명권이 넘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때는? 뭐 국회가 법안을 마음대로 다 통과시켜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이 정부의 회의체가 없어지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기능이 형해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이 그걸 바랄 수도 있겠죠. 형해화시키고 우리 마음대로 법안 막 통과시켜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상권 분립이 없는 나라를 민주국가로 보겠습니까? 외국에서.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상대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너무 행정부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권 분립이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국회가 아무리 잘나도 행정부 없이 어느 사법부나 국회만 있다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89조에 보면 국무회의가 해야 될 심의가 뭐 한 11가지나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한다면 그 민주당이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너무 경솔하고 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은 정당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집권했던 정당인데 행정부를 만들어보고 행정부를 굴려본 정당이 이렇게 한다면 다음 대선 때 국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국가가 어떻게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열매를 맺고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잊어버리고 있다. 참 걱정스럽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박주영 부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줄탄핵이 아니라 뭐 국무위원 동시 탄핵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여러 명이 되면은 사실 국무회의가 이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열리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마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네, 다시 한번 이 원인이 윤석열 내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제가 짚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장경태 의원 이야기는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국무위원회는 이제 심의기관입니다. 심의기관이고
사실은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국무위원회 심의 기능이 붕괴돼서 예. 3분의 2가 안 돼가 붕괴돼서 국회에서 한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장 주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합의되지 않는 법은 가능하면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상권 분립 문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상권 분립이 행정부가 형해화됐습니다. 이미 형해화된 것은 대통령이 유고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권 분립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행정부 그러니까 행정부에 100만 명 공무원이 행정부인 줄 아는데요. 행정부는 대통령의 한 명이라는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행정부는 상권 분립의 주요 기관으로서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탄핵시킬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킬 것인가 이것을 빨리 결정하는 것만이 국가를 제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